안녕하세요.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피의자일 때 또는 고소인일 때 그 형사 절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피의자일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경찰이나 검찰에서 언제 출석해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죠. 보통 전화를 하면 수사관은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시라, 일주일 뒤에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소환 통보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범죄 혐의로 왜 조사받는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급작스럽게 출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환 통보를 받으면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일정을 별도로 통보드리겠다 한 다음에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봐야 됩니다. 물론 받아본다 하더라도 고소장의 상당 부분이 삭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조사할지에 대한 것은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공범이 있거나 고소장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범행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당 부분 삭제돼서 공개될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고소할 때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되죠. 고소할 때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보다는 간략하게 적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 고소 의견서로 자세한 범행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이내에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소장을 받아보면 변호사와 사건의 윤곽과 향후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밀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의뢰인하고 리허설을 하면서 예상 질문 사항도 만들어 보고 답변의 방향도 검토해 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복잡하거나 후속이 가능한 사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비를 한 뒤에 경찰 출석을 하게 되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두컴컴한 방에 어떤 불만 켜져 있고 수사관과 단둘이 있는, 또 밖에서는 조사하는 내용을 보고 있는 이런 게 아니고 통상 수사관의 컴퓨터가 있는 책상 건너편에서 앉아서 조사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조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경우에 수사관의 책상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 묻는 질문이 녹음, 녹화하실 거냐고 묻게 됩니다. 이런 영상 녹화는 수사관이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녹화 자료를 향후에 그 조사가 임의성 있게 되었다, 즉 자유로운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입회 조사를 경험한 의뢰인들이 변호사가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호사가 하는 일은 수사관의 질문 내용과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의 내용을 가늠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진술한 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보통 진술 내용을 피의자 신문조서로 만들게 되는데 마지막에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진술 내용을 출력해서 피의자가 보라고 줍니다. 그때 진술한 내용 그대로, 특히 뉘앙스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핵심만 대답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말지를 수사관의 양해를 구하고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 질문하고 상의를 하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들 때 질문과 답을 적게 되죠. 근데 그 적게 되는 게 녹취록이나 속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한 말을 전부 다 옮겨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조서에 기재가 안 돼 있을 수 있고, 또는 자신이 한 말과 뉘앙스가 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시면 나중에 거짓말로 판단돼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지만 이것을 밝히면 자신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곤란한 경우라면 증거와 현재 수사 진행 상태에 맞게 모르겠다, 아니면 진술을 하지 않겠다 정도로 대답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진술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언제든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출력해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컨대 수사관이 당신은 왜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피의자가 저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만 이렇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간 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왜 물건을 훔쳤는지에 대한 질문 2개에 대한 대답이 각각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조서 열람이 끝나면 확인을 하고 조서에 날인하게 됩니다. 날인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좀 수정해달라 요구를 할 때 가끔 검사나 수사관이 못해주겠다,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날인을 거부한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날인을 거부한 채로 나오셔야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당시 조사에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증거나 자료를 일주일 이내에 바로 수사관에게,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조사 입회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증거를 체크하고 수사관이 요청하는 것을 파악해서 일주일 이내에 보강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의견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유의할 것은 핸드폰이 압수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환 조사가 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미리 협조할 의향을 밝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기는 참고인이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심해서는 안 되죠.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전환이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이라면 전환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일 경우에는 고소장 복사를 하더라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으면 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송치 결정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또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고소인이 이의 신청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나서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에서 보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검찰에서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이후에 검찰에서 바로 기소하거나 바로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는 공소장을 송달받게 됩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3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라는 서류도 포함되어 있죠.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죠. 피고인들이 공소장 뒤에 있는 서류에 나는 범죄 혐의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일 이내에 답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막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는 위험합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항상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장은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검찰의 요청 서류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제명과 법조항,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공소장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죄로 처벌받는 게 합당한지 상의를 받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공소장이 왔으니까 재판 단계죠. 이번 영상에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제가 2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